지인이나 선후배 관계이든 본래 특별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술자리를 함께한 후 소위 원나잇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술을 사서 모텔에서 마시기로 했든 혹은 술이 깬지 집에 가려고 했던지 간에 남녀 두 사람만 숙박업소나 집에 있다 보면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인 남녀가 술 기운에 합의하고 관계를 했다고 치면 일방이 유부남 유부녀이든 서로 애인이 있던지 간에 두 사람 간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발생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일 술 기운에 성관계를 했던 여성이 다음날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만취하여 잠이 들었을 때 자기를 강간했냐는 식의 뜬금없는 말을 할 때입니다. 실제 상대방이 만취해 정신이 없을 때 간음을 했다면 이때에는 준강간죄가 인용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술에 다소 취했기는 했지만 분명 정신이 있는 상황에서 호응하여 성관계를 했음에도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기한테 대체 왜 그랬냐라는 식으로 나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가 이상한 톤으로 오다가 연락이 두절되기 마련이며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거나 어쩌면 며칠 내로 경찰서로부터 준강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는 억울하고 어차피 서로 무언의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상대도 만취 상태까지는 아니었으니 경찰 조사에 가서 내 입장을 그대로 말하면 내 진심이 통하겠지 식으로 예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딴에는 당당하거나 억울해도 준강간 성범죄 연루 상황을 만만히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우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만이라도 받아본 후 상황 파악과 향후 대응을 의논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무 증거 없이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성범죄 상황에서는 일단 그럴 수 있다 정도가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숙박업소나 집안에 있을 때 발생한 사건에서는 당사자들 주장이나 정황 외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장소의 특성상 CCTV 영상은 물론이고 목격자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모텔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한다면 입구나 데스크, 주차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나 입실 당시 응대한 직원의 참고인 진술, 모텔에서 퇴실할 때의 상황 등이 참고자료로 쓰일 수는 있겠으나 이 역시 사건 전후 정황만 보여줄 뿐 성범죄 발생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는 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그 진술의 일관성, 정황 증거나 사건 전후 양 당사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연락했는지 등에 의해 유무죄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상대방 진술 외 다른 물증이 없이도 성범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CCTV나 근처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 수집을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울까요? 숙박업소 CCTV는 개인이라도 확인 수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로 찾아가서 요청하면 관리자나 주인 재량에 따라 요청하는 시간대에 CCTV를 열람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CCTV에는 다른 손님들도 찍혀 있기에 그 영상을 복사해 주지는 않을 것이며 애초에 경찰에서 정식 요청을 해오지 않는 한 CCTV를 개인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곳도 있게 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수집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차량에는 운전자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상대방이 응한다면 영상 확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일 바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고 사건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확인하는 것부터 사실상 불가능할 때가 많아 현실적으로는 블랙박스 영상 수집이 어려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증거 수집 CCTV 보관 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숙박업소에서 영상을 삭제했다거나 메모리 용량 초과로 영상이 밀려 지워졌다면 성범죄 피고소인 개인은 물론이고 수사기관 역시도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사실 숙박업소 내 CCTV 메모리나 컴퓨터를 포렌식까지 한다면 삭제된 영상의 복원이 가능할 여지도 있겠으나 수사기관 입장에서 정황자료에 불과한 CCTV 영상 복원을 위해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소유물도 아닌 숙박업소의 시설물을 회수해 가서 포렌식까지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합석했던 주변인들의 진술 등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일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주변인들의 진술도 정황자료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주변인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다고 할 때 남녀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부터 사이가 좋았고 이미 술집에서부터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해 준다면 이는 피고소인에게 정황상 유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게 성범죄 사건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집으로 관련 우편물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만약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다면 범죄 사실이 상세히 적혀있는 공소장과 재판기일 통지서도 집으로 송달오게 됩니다. 이때 확실한 대책은 한 가지뿐입니다. 사선 변호인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임해 놓고 모든 우편물 송달 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 전부는 피고소인 집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 가게 될 것이니 가족에게 불편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장에 관련 사실이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주로 전화로 출석 요구 연락을 하며 우편물을 설령 보낸다고 해도 집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라면 사내에서 관련 사실이 알려질 것이며 공무원 신분인데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은 피고소인 재직기관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할 것이기에 고소 사실이 바로 알려지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금을 5천만 원 이상 부르는 게 가능할까요? 합의금은 어차피 정해진 세가 따로 없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을 때 요구하는 금액이 그 기준선이 될 뿐입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합의를 해야 실형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에 아쉬운 입장에 있을 것이니 합의를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천만 원 이상, 많게는 억대의 합의금을 부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기 어려운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범죄로 고소당했고 이후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허위 사실에 기반해 그 사실을 알고도 고소한 경우여야 합니다. 가령 고소인이 전날 술을 마셨거나 잠이 들어 긴가민가 상황에서 자신은 강간을 당했다고 실제 생각해 고소했던 것이라면 피고소인이 차후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고소인에게는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지 말지 여부는 변호사와 의논부터 해보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고소 문제로 경찰 조사에 가야 하신다면 법무법인 은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